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점점 더 가난해진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듯한 그 기분.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가난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빚과 같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이자가 붙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죠. 어릴 적 저희 집은 늘 빠듯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사업 사기를 당하신 후 아버지는 서울에서 가수의 꿈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오셨어요. 어머니는 저녁마다 공과금을 계산하며 한숨을 쉬셨고 아버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새벽같이 일을 나갔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난이란 게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거대한 덩어리라는 걸요. 작은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치약 한 통, 칫솔 하나를 사지 못하는 정도의 가벼운 문제로 시작됩니다.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달아빠진 칫솔을 바꾸지 않고 치약을 정량보다 적게 쓰죠.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여러분의 입안은 고통과 함께 썩어 들어갑니다. 결국 멀쩡했던 이가 하나 빠져나가고 임플란트 시술비라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 오죠. 오래된 매트리스를 비싸다는 이유로 새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면 어떨까요? 척추는 조금씩 틀어지고 신경이 눌리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울게 될 테죠. 그리고 그 선택이 언젠가는 수술대 위에서 여러분의 허리와 등을 향한 보복을 시작할 겁니다. 병원비가 매트리스 값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지만 이미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작은 혹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월세를 내고 생활비와 카드값에 쫓기다 보면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건강검진은 언제나 마지막 순서로 밀려나죠. 그러나 그 혹시 나를 무시한 채 살아간 결과 1년 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의사의 무겁고 차가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3기입니다. 물론 지금의 예시가 극단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난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구멍이 되어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결국에는 삶을 무너뜨려 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릴 때는 형의 낡은 물건을 물려받아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대학에 갈 때쯤이면 설렘보다는 등록금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부유한 친구들은 인턴십을 하며 경력을 쌓았지만 저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죠.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누구는 달리고 누구는 걸어가는 현실. 그 간극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벌어졌습니다. 가난에는 정말로 이자가 붙었어요. 돈이 없다 보니 더 많은 기회를 놓치고 그 기회의 부족은 더 깊은 가난으로 이어졌죠. 수능에서 고배를 마시고 재수할 때는 밥값이 아까워서 저렴한 패스트푸드를 먹거나 냉동식품으로만 도시락을 직접 싸서 삼시세끼 먹었습니다. 당연히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었고 저 때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나이에 갑상선암 수술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교육, 건강,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이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 가난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달 가난이라는 채권자에게 이자만 납부하며 살아갈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높은 연봉을 받아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팍팍한 삶이 계속됐습니다. 반면에 부모님의 지원을 받은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낮은 연봉을 받고도 훨씬 여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세대에서 가난의 고리를 끊으려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을 죽도록 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넷플릭스 등 영상 매체를 끊은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주말 낮잠은 사치였고 육아가 끝난 후에도 딴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독서를 하고 강의를 듣고 투자 공부를 하고 온라인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그냥 꾸준히 했습니다. 한때 비싼 브랜드 옷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무신사에서 저렴한 옷을 사고 그것마저도 자주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약한 돈은 투자 공부와 부업 강의를 듣는 데 사용했어요. 즉 소비자의 삶에서 생산자의 삶으로 전환한 겁니다. 이건희 회장님 말씀하시죠? 성공하고 싶다면 배우자 빼고 모든 걸 다 바꾸라고. 진짜로 내 가족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내 세대에서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다.
경매를 통해 원하던 입지 좋은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고 주식으로 돈을 점점 더 불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네이버 블로그 경제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월 현금 흐름도 추가로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안 하던 걸 하니까 예전에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던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하지만 가난은 지금에만 존재하지 않아요. 가난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라고 삶의 구석구석을 조금씩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면하는 순간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느낀다면 하루라도 빨리 무엇이든 시작하세요. 남 탓, 사회 탓, 정부 탓, 경제 탓, 세계 탓을 하기 전에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움직이세요.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보는 거죠. 넷플릭스 한 편 대신 책 한 권, 불필요한 소비 대신 작은 투자. 가난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결국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결정하실 시간입니다. 저랑 함께 원하는 삶을 향해 같이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순응한 채 살아가실 겁니까?